다이어트 중이면 운동 끝나고 굳이 단백질 챙겨 먹지 않아도 돼요. 대신에 얘네는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틴키토 김민겸입니다. 저번 시간에 체지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빼는 운동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글리코겐이나 당이 아니라 체지방을 주로 쓰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존투 유산소랑 히트 트레이닝, 미토콘드리아의 질을 좋게 만드는 근력 운동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운동을 다이어트 하려고만 하지는 않잖아요. 살이 조금 찌더라도 근육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한 분도 있을 거고, 정신적으로 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운동을 하는 목적은 다양할 거예요. 근데 아마 제일 많은 거는 다이어트 아니면 근육 증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운동 전후로 해야 되는 영양 섭취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그리고 근성장,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어떤 영양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다이어트와 근성장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인슐린이에요. 일단 다이어트는 몸에 있는 체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태워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반대로 근성장은 음식으로 섭취한 영양소를 근육으로 합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둘 다 인슐린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인슐린을 최대한 낮춰야 돼요. 왜냐면 인슐린이 하는 일이 무언가를 합성하고 분해를 억제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인슐린이 높아지면 체지방 분해도 억제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근육을 늘리고 싶을 때는 인슐린을 높여야 돼요. 왜냐? 인슐린이 합성을 하는 애기 때문에 섭취한 육류, 생선 이런 것들에서 얻은 단백질을 가지고 새로운 근육을 합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략도 인슐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조할 수 있는 영양 성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이어트부터 해볼게요. 일단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다면 운동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공복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공복 상태일 때 인슐린이 떨어지고 지방 분해가 활성화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글리코겐이나 혈당보다 체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더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공복 운동 많이 하죠. 그게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복 상태를 길게 유지하고 만약에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지방을 에너지로 잘 쓸 수 있는 방탄커피를 드셔주는 게 좋고요. 운동을 할 때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30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하고 끝나고 나서 30분 정도는 존투 유산소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저번에 얘기했던 히트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얘는 체력 소모가 아마 굉장히 클 거라서 매번 하는 것보다는 주에 두세 번 정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다이어트 목적의 운동이 끝난 뒤에는 뭘 하는 게 좋냐? 많은 분들이 이제 단백질을 챙겨 먹죠. 다이어트 할 때는 굳이 단백질을 챙겨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단백질도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이에요.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10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 단백질은 5 정도를 분비하게 돼요. 체지방을 소비하는 상태로 몸을 세팅해 놨는데 굳이 단백질을 먹어서 이거를 방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대신에 체지방을 더 잘 태울 수 있는 영양 성분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타민 B군이에요. 비타민 B는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비타민 B 1, 2, 3, 5, 6, 7, 9, 12 8가지가 있어요. 1, 2, 3, 5, 7은 우리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에너지를 만든다는 게 음식을 섭취하면 걔네를 영양소로 분해를 해서 그 영양소들을 세포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 비타민 B 1, 2, 3, 5, 7이 재료로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부족하면 아무리 체지방 분해를 활성화를 해놔도 연소를 해서 태우질 못하니 살 빠지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은 다이어트 할 때 너무너무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L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에요. 제가 아까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를 분해하고 걔를 세포에 넣어서 에너지 태운다고 했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산이 되고 지방산이 세포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이 과정이 하나 더 필요한데 이때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L카르니틴이라는 수송체에 지방산이 담겨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간다고 해볼게요.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그냥 점프해서 갈 수 없죠. 무조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지방산이고 L카르니틴은 우리를 운반해주는 배 같은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카르니틴이 모자란다? 사람은 맞는데 탈 수 있는 배는 없으니 사람이 제주도로 도착을 못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L카르니틴이 굉장히 필수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또 다른 미네랄들이 있어요. 바로 전해질이라고 불리는 애들입니다. 이 전해질이 쉽게 얘기하면 전기가 통하는 미네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들이 일을 하려면 전기 신호를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이제 전해질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이 네 가지입니다.
다릅니다. 얘네들이 평소에는 세포 안과 밖에 각각 존재를 하는데 이 물질들이 세포 안 밖으로 왔다 갔다를 하는 과정에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요. 그때 막 근육을 수축시키기도 하고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몸의 세포 안팎에 골고루 존재를 해야만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이 네 가지는 필수입니다. 전해질이 필수예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다면 사실 저는 베르베린을 굉장히 추천하고 싶어요. 이 베르베린은 역할이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혈당이 떨어져야 인슐린이 떨어지고 지방 분해가 활성화가 되겠죠. 지방이 분해돼서 지방산이 많아지고 이 지방산을 태우는 L카르니틴을 보충해서 얘네를 세포 안에 집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세포가 지방산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비타민 B를 전부 다 잘 보충을 해주면 살이 빠지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많은 분들이 식사 끝나고 나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챙겨 먹는 경우가 있죠. 근데 사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복을 유지해서 체지방이 타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체지방을 태우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애프터번이라고 해서 운동이 끝나도 체지방을 태우는 상태가 지속이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면 이 상태를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근데 운동이 끝나고 나서 단백질이 됐든 뭐가 됐든 식사를 하면 이 상태를 중단하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상태로 몸의 모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체지방 연소에는 조금 불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공복인 상태로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해서 체지방을 잘 태우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복을 쭉 유지해서 체지방을 계속 많이 태우는 게 저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난 뒤에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체지방 연소 효과도 충분히 누리고 근손실을 막기 위한 영양 섭취를 조금 시간차를 두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근육 성장을 위한 운동에 따른 영양 전략이에요. 근육을 성장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이에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재료이고요. 탄수화물은 근육을 실질적으로 합성하는 인슐린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제가 맨날 얘기하듯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높아져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 할 때는 굉장히 불리한데 근육을 합성할 때는 오히려 필요해요. 왜냐? 인슐린이 하는 일 중에 근육을 합성하는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육 성장 목표로 한 사람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다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게 약간 득실이 있어요. 근육을 합성하기 위해 인슐린이 필요한데 대신에 이 과정에서 지방 분해는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근육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살이 조금씩 찔 수밖에 없어요. 근육과 지방이 같이 높아지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아무튼 이거는 조금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 그래서 근육 성장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드셔주는 게 오히려 좋아요. 이거는 뭐 근육 합성뿐만이 아니라 운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했듯이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체지방보다는 당과 글리코겐을 주로 에너지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근육 안에 글리코겐이 빵빵하게 차 있을수록 근력 운동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글리코겐은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시작하기 전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퍼포먼스가 좋아집니다. 퍼포먼스가 좋아지면 근육에 더 많은 부하를 줄 수 있게 되고 우리 몸은 그 부하에 맞춰서 근육량을 점점 늘리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탄수화물을 운동하기 직전에 먹는 것보다는 한 3-4시간 전에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우리가 운동할 때 꺼내 쓰는 에너지는 글리코겐인데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그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데까지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글리코겐을 빵빵하게 채우겠다 그럼 한 3-4시간 전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운동하기 직전에 당을 먹어도 혈당이 높아지고 그 혈당도 운동할 때 쓰기 때문에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글리코겐으로 합성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아무튼 근육량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드시고 운동은 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랑은 또 다릅니다. 근육량은 우리 몸에 가해지는 부하에 비례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높은 중량을 다룰수록 근성장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이 끝나고 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둘 다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운동하는 동안 근육에 손상이 일어났죠. 그럼 이제 우리는 섭취한 음식에 있는 단백질을 가지고 이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초과 회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근육량이 늘어나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두 가지였죠. 단백질로 초과 회복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고 탄수화물을 먹어서 인슐린을 높여가지고 그 재료로 근육을 더 잘 합성하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 후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먹는 게 중요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근육을 합성하는 것도 결국에는 세포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 세포가 단백질, 즉 아미노산 대사를 하는 과정에 마찬가지로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아까 체지방을 에너지로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비타민 B군이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했었죠. 아미노산으로 근육을 합성하는 과정에도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든 안 하든 비타민 B군은 필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운동 후에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알고
알고 있는데 사실 꼭 30분 이내에 먹을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 이제 기회의 창이라고 해서 운동 후 30분 동안 근합성이 최대로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사실이 아니란 게 밝혀졌죠. 그보다는 하루에 먹는 단백질의 총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30분 이내에 막 급하게 드실 필요는 없고요. 운동하고 나서 원래 하려던 식사를 그냥 해도 충분할 거예요. 대신에 만약 식사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한다, 뭐 예컨대 고기를 잘 챙겨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BCAA나 EAA 같은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 게 단백질로부터 얻을 아미노산을 섭취하기 위함인데 이 아미노산들을 따로 보충제로 만든 게 BCAA랑 EAA입니다. BCAA는 분지사슬 아미노산, 브랜치 체인드 아미노 에이시드, 이렇게 해서 BCAA이고요. EAA는 필수 아미노산, 에센셜 아미노 에이시드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는 EAA가 조금 더 넓은 범위이고 그 중에 분지사슬 아미노산만 따로 뺀 게 BCAA입니다. 둘 다 드셔도 근육 합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근육 성장을 목표로 하더라도 전해질은 필수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전해질이 근육을 수축해서 에너지를 낼 때도 쓰이고 탄수화물이 됐든 지방이 됐든 그 영양소를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전해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든 근성장이 목적이든 전해질은 꼭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에사비를 많이 추천하는 컨텐츠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에사비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막 갑론을박이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에사비는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식사 20분 전후로 에사비를 드시면 탄수화물 분해 속도가 떨어져서 혈당 상승 속도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쳐야 될 게 조금 더 완만하게 간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다이어트 할 때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 혈당 스파이크가 곧 인슐린 많이 일으켜서 지방 분해를 억제하니까. 근데 근육 성장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도 혈당 스파이크는 막아야 좋아요. 왜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자주 탄수화물을 먹는 것도 있지만 너무 혈당이 많이 오르는 이 스파이크도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성장을 위해 탄수화물을 먹는 사람도 에사비를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위험을 줄인 채로 인슐린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에사비를 드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법, 근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법, 이 두 가지마다 영양 전략이 다르다고 설명했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먹어야 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군, 비타민 C, 전해질, 그리고 에사비예요. 얘네는 어떤 목적으로 하든 간에 그냥 무조건 우리한테 좋은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비타민 B나 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정량보다 많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몸에 쌓이지 않고 그대로 다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비타민 C는 배출이 되는 동안 방광을 거칠 때 이 방광 안에서도 항산화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오히려 방광이 더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운동하는 컨텐츠를 찍으면서 운동하는 분들이 꼭 드시면 좋을 제품을 하나 추천해드렸어요. 사노셀과 틴키토가 같이 만든 일렉트로 부스터라는 제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비타민 B군 그리고 비타민 C 얘네가 500%씩 들어있고 아까 얘기한 전해질,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있고요. 심지어 에사비까지 들어있는 올인원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특히 추천드리는 이유가 지금 말한 7가지 성분은 다이어트를 하든 근성장을 목적으로 하든 다 필요한 성분이라고 했죠. 조금 더 굳이 추천을 하자면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 좀 더 필수입니다. 왜냐면 우리 채널 구독자라면 간헐적 단식과 저탄수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떨어지면서 몸에 있는 글리코겐이 분해가 돼서 체지방이 잘 타기 쉬운 상태로 몸이 바뀌게 돼요. 이 과정에서 글리코겐과 함께 수분이 같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때 수분만 배출되면 참 좋은데 수분 안에 들어있는 전해질도 같이 배출이 돼버려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이로 인해 대사가 떨어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키토제닉하고 처음에 약간 감기 기운이 올라오는 키토플루를 겪는 분들도 다 수분 배출과 동시에 전해질이 같이 배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증상을 회복하고 대사를 다시 끌어올리려면 전해질을 보충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일렉트로 부스터 안에는 이 전해질이 다 충분하게 들어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은 진짜 필수로 드셔야 되고 근성장을 위해 하시는 분들도 에너지 보충과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 일렉트로 부스터는 꼭 드셔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 BCAA나 EAA를 같이 드시면 제일 좋죠. 보통 이제 에사비 드시는 분들이 에사비 향이 역해가지고 못 드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렉트로 부스터는 저희가 대체당을 이용해서 단맛을 첨가해가지고 에사비의 역한 맛을 많이 잡았고요. 운동 중에 이온 음료 드시듯이 먹어도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운동할 때 항상 먹고 있고요. 운동 전에 일부러 전해질 보충 목적으로 먹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 날인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저희가 일렉트로 부스터를
79%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슬슬 다이어트 하는 분이 많아지면서 운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일렉트로부스터 할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정말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산호셀이라는 제조사한테 좀 대폭으로 시원하게 할인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호셀 대표님도 79%까지 할인을 해주시기로 했고요. 이번 기간이 끝나면은 또 할인을 진행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마시고 할인할 때 쟁여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